한 사람의 인생이 크게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있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나요? 네, 2019년 늦여름 이 귀여운 당근 케이스를 본 날입니다. 보자마자 귀여운 것에 홀랑 넘어가 버린 나는 첫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무작정 회원역 지하상가로 갔다. 그리고 가게에서 실과 코바늘을 샀다. 이즈음 이야기는 브런치에 퇴근 후 뜨게 하는 이유와 취미가 생겼더니 삶이 풍요로워졌다에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뜨개에 빠진 이유부터 건축하는 유하와 뜨게 하는 모닝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다. 뜨개를 하면 할수록 생기가 없었던 나의 삶은 조금씩 활기를 찾아갔다. 마치 무채색 범벅이었던 캔버스에 알록달록한 물감을 톡톡 찍은 것처럼 말이다. 출근하기 전 아침에 하는 뜨개, 도시락을 먹으며 밖에서 하는 점심 뜨개, 그렇게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면서 일과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다. 검은색만 입고 다니던 내가 어느새 화사하고 밝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보면서 신기하기도 했다.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러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일시에 벌어진 게 아니었다. 나는 패션을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색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컬러리스트 기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주말이면 전시를 보러 가거나 건축물 답사를 다녔다. 가만히 있지 않았다. 좋아하는 걸 찾아다니며 많이 경험하고자 했다. 그래서일까 어느 누군가가 그래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다니는 거 보니까 좀 불쌍하다. 이제 만날 때가 되었지. 여기 있다 하고 뜨개를 던져준 것 같다. 뜨개 덕분에 사회초년생의 힘듦을 이겨내고 일이 조금 익숙해질 무렵 타인의 작품이 아닌 내가 직접 디자인한 니트 옷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보그 과정을 듣기 시작했고 동시에 건축사 시험도 준비하기 시작했다. 건축사 시험은 3과목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문제를 받고 주어진 조건에 맞춰 디자인한 후 제도한 도면을 제출한다. 그러나 첫 번째 시험에서 한 과목만 붙었다. 2과목은 다시 시험을 봐야 했다. 6개월 뒤에 있을 시험에 다시 응시하기로 하고 3개월은 푹 쉬었다. 푹 자고 산책하고 보그 과정 들으며 뜨개하고 그렇게 보냈다. 평온한 나날들이었다. 이런 시간들은 왜 빨리 가는 걸까? 3개월이 훅 지나가고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미래를 생각하면 괜히 불안하다. 마음 편하게 먹고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2번째 시험날 그동안 착실하게 준비한 걸 믿고 편한 마음 상태로 시험장에 도착했다. 시험은 어떻게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시험 보고 감사하게도 바로 일을 시작했다. 강사과를 마치고 지도원과 코바늘 입문도 시작했다. 여전히 재밌었다. 시간이 흘러 합격 발표 날짜가 되었다. 합격이었다. 벅차서 잠이 오지 않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에 산책을 했다. 이게 얼마 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인지. 사람 모두에게는 꿈이라는 씨앗이 심어져 있다. 꿈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작든 크든 예전부터 소중하게 물을 주며 가꾸어 나가는 무언가가 다들 있을 것이다. 그 씨앗은 발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20살에 싹이 날 수도 있고 40에 싹이 날 수도 있다. 어렸을 때부터 품어오던 나의 씨앗은 바로 패션이었다. 그동안 패션 디자인으로 전과를 하거나 업을 바꿀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이유는 패션 디자인보단 건축이 내 성향과 적성에 더 잘 맞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패션을 다루는 공간이나 건축을 생각했지 패션 디자인을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연한 계기로 뜨개를 만났고 생각이 바뀌었다.
니트 디자인이라면 한 번쯤 내 인생을 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벌어질 결과는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 국내에서는 니트만 다루는 학과가 없었고 외국 몇몇 학교는 니트 디자인 학과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선 지원해보자는 마음으로 포트폴리오 학원에 상담을 갔는데 선생님이 아니 왜 건축을 하시지 패션을 하려고 하세요? 라며 나를 말리셨다. 나는 사서 고생한다. 글자나 머리로 이해하면 될 일을 실제로 부딪혀보고 체험해봐야 한다. 가끔 자기 파괴적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린다. 경험해야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말을 할 수가 있다. 경험해보지 않은 일에 말을 얹고 판단하는 건 이상하다. 뭐 아니면 도, 진짜로 다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거나 아니면 깔끔하게 돌아서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는가? 그래서 니트 유학 준비를 시작했다. 판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바로 포트폴리오 학원에 등록했다. 주제를 정해야 했는데 망설임 없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떠올랐다. 치유의 길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순례길. 이곳에서는 다음 마을을 향해 표식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 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점이 꽤 인상적이었다. 알베르게에서 찍어주는 도장도 다 다르다. 길과 도장, 표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스케치를 했다. 최대한 많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표현했다. 꽤 재밌어서 어머 운명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또 순례길에서 마주한 다양한 도장과 표식을 실을 사용해 재해석했다. 자르고 붙이고 색칠하고 하는 작업들을 통해 손의 감각이 깨어나는 느낌도 받았다. 또 위빙룸과 스티로폼 그리고 주변에 보이는 건축 재료들을 사용해 작업하기도 했다. 그리고 콜라주 작업을 했는데 마치 몸에 도장 표식을 팡팡 찍는 듯한 6가지 타입을 만들었다. 이 콜라주 위에 실제 옷으로 만들기 위한 컬러 작업도 했다. 이 중 몇 개를 선정해 실제 작품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이게 3달 동안 벌어진 일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난 한 달 있다가 작업을 그만두었다. 실제로 입지 못하는 옷을 만들고 있는 게 이상했다. 남은 한 달 미련 없이 최선을 다해 작업했고 중간 촬영 이후 자리를 뺐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정답이 없다고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정작 내가 니트를 좋아해서 유학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나이를 생각해야지 결혼은 안 하니 건축사 붙어놓고 왜 그래? 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실 나는 이런 반응에 개의치 않아 상관없지만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안다. 타인의 삶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다 각자의 속도대로 힘껏 살아내고 있을 테니까. 니트 유학을 준비하며 경험한 모든 것들은 나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수평기를 다시 구매해 니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세상에는 다양하고 예쁜 실들이 많은 걸 알게 되어 실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다. 그 실로 위빙룸을 사용해 소품을 만들기도 했다. 조금씩 조금씩 나의 세계를 넓혀간다. 앞으로가 기대된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뜨개를 만났던 2019년 늦 여름부터 시작되었다. 내 인생의 변곡점.